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과 함께요. 사건 사고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먼저요. 중일 갈등 문제를 살펴볼 텐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중국 외교부가 공개적으로요. 아주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어떤 발언이었고 또 중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立即停止干涉中国内政、挑衅越线的错误言行，不要在台湾问题上玩火。 대만 문제에 대해서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거다. 이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공식 논평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한 날인데 중국이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최근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에서 중국의 대만 공격 등 대만 유사시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지금 양국의 이 관계가 굉장히 악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말한 이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면 일본은 집단 자위권, 그러니까 무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자위대 보내겠다는 거예요? 네, 역대 일본 총리 중에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만 사태에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다카이치 총리가 처음입니다. 게다가 다카이치 총리가 이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양국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대만과 관련한 노골적인 도발 발언을 했다며 중국이 강력한 항의를 표했음에도 이런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란 표현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앞서 지난 주말에는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서 입에 담기 굉장히 조심스러울 정도로 극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두리뭉실하고 원론적인 얘기로 하기 유명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반응이에요. 맞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극한 표현을 써가면서 어떤 정상을 비난하는 일은 드물긴 하지만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기는 합니다. 중국은 유독 대만 문제에 있어서 유독 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여오고 있는데요.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이 완소자 필자부는 중국의 주요 인사들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사용했던 표현이긴 합니다. 지난 2022년에 시진핑 주석은 조 바이든 당시 미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할 때 대만 문제를 논의하던 중에도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적이 있고요. 2023년에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런 뜻을 밝혔을 때도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같은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대만 문제 아주 예민합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심야에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일본 대사를 아예 불러들였어요. 맞습니다. 이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요, 가나스키 이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일본 수상의 이러한 중국 관련 발언에 대해서 강력한 외교적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보도에 따르면 엄정한 교섭을 제출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중국이 잘 외교적으로 사용하는 이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항의를 강력하게 전달을 했을 때 이런 표현을 주로 사용을 했고요. 게다가 이러한 보도가 발표가 된 시각이 오전 2시 56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야에 정말 다급하게 강력한 항의를 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주중 대사를 불러들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다카이치 총리의 저 발언 지난주에 했던 발언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발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에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에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상태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존립 위기 상태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나 지역이
공격을 받아서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뜻하는데 중국이 만약 대만을 공격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일본이 군사적 개입을 통해서 중국에 맞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인데요. 중국은 이 발언에 대해서 일본이 대만의 위기를 군사 개입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국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예, 중국이 대만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불지르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게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땅을 점령당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회복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본이 자위대를 보낸다고 하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일본이 정면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해온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일본 입장에서는 대만을 둘러싼 이 미중일 전략 구도 속에서 일본이 뭔가 새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제시를 한 것으로 풀이가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대만이 유사시, 그러니까 대만에 유사한 그러한 행위가 우리나라, 일본의 유사시와 마찬가지로 해석이 된다라고 처음으로 선언적 이 입장을 발표한 이 총리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러한 총리의 발언의 여파는 결국에는 중국 입장에서 우리에게 정면 도전을 한다. 우리가 취하고 있는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을 일본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라는 이 조건을 일본의 자위대의 이러한 파견 요건, 그러니까 자위권 발동의 행사 요건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한다라고 못 박은 것과 마찬가지의 사실 외교적 표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양국의 그러한 감정골은 더 깊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저 정도로 표현을 한 거면 관영 매체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관영 매체들에서는 아예 뭐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화통신 산하 계정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대외적 위기를 부추긴다면 결국은 존망의 위기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또 현재 기조를 유지한다면 일본 전체가 불구덩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중앙TV도 SNS를 통해서 다카이치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 망언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녀의 머리가 당나귀에게 걷어차인 건 아닐까라고 굉장히 노골적인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 정도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카이치 총리는 입장을 바꿀 것이냐. 사실 과거 전에도 총리 되기 전에도 이런 발언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살짝 물러난 뉘앙스를 풍기긴 하겠지만 과연 이 생각을 접을 것이냐. 그건 좀 회의적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철회할 생각이 없다. 이제 분명히 밝히긴 했습니다. 일단 다카이치 총리는 앞으로는 반성의 의미에서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서 명확히 언급하는 것은 좀 피하겠다. 이렇게 약간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해당 발언은 이 종래의 정부 견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취소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으로 촉발된 이번의 양국의 갈등은 아직까지는 이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격화되다 보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요시히코 전 총리는요, 이렇게 경솔한 발언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유키오 전 총리 경우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명백하게 일본에 대한 위기를 조장할 수 있고 군사력 강화를 하기 위한 명분을 찾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일본은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까지 밝혀서 대만 문제에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총리의 입장으로서 명백하게 대만은 독립된 국가라고 인정하는 그 발언 자체가 사실은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아예 개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신중론도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도 여기에 이제 관여가 될 수가 있는 거죠.